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한번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 역시 너무 이제 테슬라한테 좋다는 메시지죠. 테슬라가 뭐 최고다. 아니, 너무 제가 봐도 너무 바이어스가 됐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저 스스로도 이제 생각을 해봤고, 물론 이제 테슬라가 워낙 잘하고 있기도 하지만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미국에서의 상황은 도저히 진짜 테슬라 말고는 답안이 안 보이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에 관심이 가지신 분이라면 이 테슬라의 엄청난 추진력과 지금 생태계 구성 때문에 과연 다른 차량들이 이게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관련된 소식들과 제 개인적 경험담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정말 테슬라는 대단한 게 이 배터리 파일럿 프로세스는 돈다고 그러고 이제 내년 전까지만 뭐 10GWh를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테슬라는 확실한 결과물을 보여준다라는 게 지난 영상에서 플레이드 모터의 그 시제품을 이제 서킷에서 도는 장면이라든지 뭐 배터리데이 때도 그 차를 소개를 했었고요. 근데 그 차가 이미 이 셀을 쓰고 있고요. 그때 이제는 셀2카라고 해야 될까요? 셀2팩이 아니라. 그러니까 차대에 이런 셀을 써가지고 새로운 아키텍처죠. 새로운 플랫폼으로 팩에 있어서 에너지 덴시티를 올려서 세미나 사이버 트럭을 가겠다. 그리고 이제 모델 S나 X에 이제 플레이드 더 나은 성능과 더 장거리를 갈 수 있는 플랫폼을 이제 완성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 2년 뒤에 오겠지. 이미 그 차를 몇 개월 전부터 이 셀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영상도 나오게 됐고요. 정말 테슬라의 추진력과 이 속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미 그러니까 어쨌든 시제품을 이걸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두 개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많이는 아니지만 물론 일론 머스크가 계속 트위터에도 밝히듯이 대량으로 만드는 건 어렵다고 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 스케일이 너무 달라서 그게 제가 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0GWh를 파일럿 프로세스라고 말하는 현재 웬만한 배터리 공장의 절반 수준을 테스트라고 생산하니까 이게 전혀 가늠이 안 돼서 매스 프로덕션이 어렵다라는 게 이분 기준으로 테라와트가 어렵다는 건지 지금 10GWh가 어렵다는 건지 이걸 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방향은 역시 소량으로 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대중적인 모델보다는 하이니켈부터 자기들이 스스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서플라이에서 받겠다라는 듯한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테슬라는 참 차를 많이 팝니다. 이게 참 이런 기사들에 현혹돼서 저도 유럽에서의 좀 입지가 줄어든 줄 알았거든요. 테슬라는 어디 있냐고 묻고 있죠. 지금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특히 조이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뭐 이제 날려버렸다 이런 기사를 불과 한 달 전에 내놨지만 지금 8월달 전기차 집계에 유럽에서의 테슬라 위치는 1등입니다. 그 다음이 조이고요. 그 다음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게 좀 눈여겨볼 점인데요. 유럽은 확실히 지금 현재 내연기관들은 어려운 규제들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역시 넘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세일이 굉장히 치솟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폭스바겐이 미국에 2,000대만 ID4를 2,000대만 푸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도 별로 그러니까 이 파고를 당분간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넘으려는 게 아닌지 그리고 여기서 다시 알 수 있지만 이제는 다시는 이런 기사에 테슬라를 날려버렸다는 기사에는 이제 속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테슬라가 물량을 대면은 그냥 당장에도 시장에서 어느 시장이든지 간에 본격적으로 밀질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 생산이 지금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대량으로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겠습니다만 물량만 밀면 그냥 그 시장에서는 1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안 대면 랭킹이 떨어지는 거고요. 더 팔겠다고 하면 그냥 1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띈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정말 테슬라의 독주를 막기에는 내연기관 차들은 아직까지 별로 이 상황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유럽에서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의 다른 회사 차량이 이제 충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불가능한데 유럽은 포트를 강제로 법적으로 통일해 놨으니까요.
근데 이게 왜 화제가 될까라고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하고 싶은 거죠. 그만큼 테슬라의 인프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게 화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미국에서 심지어는 이제 경쟁사인 Electrify America가 어떤 보조장치로서 테슬라 파워팩을 주문해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사의 미국 충전망을 지금 테슬라의 배터리들이 지금 보급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전기차 시장에서는 당분간 정말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을, 사실상 내연기관은 테슬라가 이런 시장을 개척해주고 그 뒤를 패스트 팔로우 하겠다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요. 제가 이제 주로 보는 MKHB, 이게 구독자가 1000만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포르쉐 타이칸을 리뷰했습니다.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도 타이칸에 대해서 극찬을 하지만 너 이 차 살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노라고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분도 모델 S를 갖고 있긴 하지만 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꼬집었습니다. 첫째는 테슬라 슈퍼차저고요. 그러니까 충전 환경이 구축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는 점과 두 번째로 많이들 테슬라가 좀 이렇게 마감이 안 좋고 그리고 실제 전비가 좋다라는 거는 EPA 규정을 잘 만족시켜서 그렇다. 뭐 옛날에 카앤드라이버도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뭐 고속도로로 하면은 유럽에서도 고속도로에서만 전비 측정을 하면은 테슬라가 물론 멀리 가지만 차이가 줄더라.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어떤 장점은 과대포장됐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결국은 그 논란에 거의 종지부를 찍었죠. 실제로 자기가 몰아보니까 포르쉐 타이칸의 전비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선 좋은데 너무 차체가 무겁다 보니까 일상적인 환경으로 자기가 단 하루만 테스트한 게 아니라 이걸 테스트카를 갖고 있으면서 꽤 오랫동안 보유해보면서 이걸 해보니까 결국 EPA 전비에 수렴한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차량들은 회생제동을 본격적으로 쓰는데 차량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은 자기가 좀 달리고 싶어서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바꾸거나 이러면은 포르쉐 타이칸의 전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녹는 거죠. 근데 테슬라 차량들은 그렇게 밀어붙여도 전비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EPA 규정이 그렇게 틀렸다라는 게 아닌 거죠. 그래도 만약에 하나라도 테슬라 슈퍼차저가 포르쉐 타이칸한테 열린다면 본인은 스위치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게 좀 저와 이 느낌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더 이게 편향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 테슬라 서비스가 좋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미국에서 느끼기에는 뭐 서비스가 그렇게 나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제가 만들었듯이 이제 모바일 서비스가 있죠. 이제 집에 와서 차를 고쳐주고 가죠. 일단 그런 것들은 내연기관에서 기대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의 자동차 수리 서비스라는 게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현대기아차 서비스 같이 이렇게 촘촘하게 망이 있지 않고 웬만큼 뭐 하나 고치려고 그러면은 몇 시간 기다리는 건 다반사고요. 그리고 차를 대부분 두고 가고 며칠 뒤에 오라고 그러죠. 별거 아닌 문제 같고도. 근데 테슬라도 뭐 대동소이하지만 사람들이 크게 만족시키는 게 요즘 이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플릿을 마구 늘리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이거에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이야기하니까 저도 이제 한국인으로서 한국 기업이 잘 되길 정말 바라고, 그리고 한국에는 자랑스러운 삼성이라는 정말 좋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갤럭시 폰을 썼다가 한 몇 년 전에 결국은 애플로 오게 됐는데요. 참 한국에서는 애플의 서비스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전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이런 애플 제품들은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은 그냥 애플 스토어에 가져가면, 그리고 집 근처에 웬만한 데 다 애플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주면은 그냥 이렇게 쉽게 고쳐주거든요. 당일날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삼성은 최근까지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은 제가 삼성 폰을 갖고 있었는데 워런티가 되는데 고장 나니까 그걸 고치려면은 어디 공장으로 메일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나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폰 없이 살라는 거죠. 워런티가 있으니까 공짜로는 고쳐주겠지만, 그리고 렌트할 수 있는 폰은 통신사에 문의하라 그랬더니 제가 그때 버라이존에 있었는데 이 버라이존에서는 삼성더러 책임지라 그러고 삼성은 버라이존에 물으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때 티모바일로 포트아웃하고 그냥 애플로 갈아탔거든요.
근데 저의 와이프는 지금 갤럭시 노트 8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폰도 문제가 있었는데 한국에 가니까 지방에 있어도 너무 서비스가 좋더라고요. 미국과 이 한국에서 느끼는 삼성의 서비스는, 물론 이제 삼성도 이 기사에 애플을 따라해서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2018년이거든요. 제가 이전에 갖고 있었어서 요즘은 나아진 것 같지만 제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 서비스의 차이가 미국과 한국이 좀 심각하게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이야기해도 좀 그것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시는,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미국에서는 현지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점. 그 통신사 말씀드려서 얘기 드리는데 댓글에 보니까 아니 이미 언리밋 서비스를 하고 저가에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뭐 실현 가능성이 있겠냐. 그럼 이게 잘 보시면요, 미국의 언리밋 데이터는 실제 언리밋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게 통신사마다 다르니까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약간의 리밋이 있습니다. 그 리밋을 넘어가게 되면은 속도가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핫스팟으로 쓰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스타링크가 모바일과 모든 인터넷을 다 통합한다면은 경쟁력이 저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법도 웃기게 돌아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캘리포니아도 미국 내 이제 큰 주죠. 이 주에서 역시도 이제는 가스 파워카,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못 팔게 만든다는 거죠. 2035년. 이게 테슬라한테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이게 또 웃긴 게 미시건에서는 이런 법안을 발행합니다. 물론 테슬라는 이에 해당이 되진 않긴 하는데요. 지금 신생 업체들은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팔기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 법안이 뭐냐면 딜러를 꼭 통해서 팔라는 겁니다. 전기차 역시도요. 직접 팔지 말고 딜러를 통해서 팔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딜러망이 굉장히 촘촘하고 딜러 어소시에이션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니까 이번에 테슬라는 그 법안의 허점을 이용해서 미시건까지 파고들어서 승소를 했지만, 오케이, 테슬라는 인정해 주지만 루시드 모터나 다른 이런 신생 업체들은 꼭 전기차를 살 때 딜러망을 통해서 팔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중간 유통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신생 업체들은 차를 팔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 때문에 묘하게 이게 테슬라한테 테슬라만 좋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자꾸 연출되는 것 같아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